모든 항공사는 자국의 허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항공기가 운항을 하는 각 공항과 공항의 한 마디, 요거를 섹터라고 부릅니다. 여정에 해당 국적 항공편에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한 섹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DRS의 드롤쌤입니다. 자, 오늘은 항공사 종류 한번 알아봅시다. 항공사 종류가 뭐가 있느냐. 계열을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죠. 항공사 종류가 뭐뭐 있는지에 대한 계열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에어크래프트 모델이 자꾸 흔들려요. 이렇게 보면은 막 정신사납게 좀 흔들리죠. 들이 진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자, 캐세이 퍼시픽 에어아시아에 계신 저의 지인분들, 이거 에어크래프트 모델 이거 자꾸 이렇게 어필해요. 저보다 더 틀려고 해요. 자, 이제 뭐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류는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국적을 한번 봅시다. 한국 국적계 한국 국적사가 있을 거고요. 국적 항공사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국 항공사, 외항사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한 개념이죠.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잡한 건 아닌데, 이걸 알아둬야 될 만한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항공사는 자국의 허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허브란 게 뭐냐? 허브 뭐 익숙하시죠? 택배할 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허브. 뭐 허브라는 건 별거 아니죠. 그냥 중심이 되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택배사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쪽 근처에 그 바운더리 뭐라고 있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물건을 한 곳에 모아서 뭐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쪽 지역의 허브라고 정해놨겠죠. 그래서 허브라는 건 항공 쪽에서는 그 항공사의 국적에서 베이스가 되는 공항을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한국이라면 어딜까요? 이제 보통 이제 허브라고 하면은 그 나라 수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역시 크게 틀리진 않은데, 한국은 어디예요? 인천공항이죠. 서울공항이 아니고요. 서울공항은 성남에 있어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서울공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공항은 성남에 있고요. 주로 이제 국가에서 조금 그 공무를 보신 높은 분들, 이제 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 전용기 뭐 이런 그 특별 항공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죠. 혹은 해외에서 VIP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뭐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와가지고 사람들 와글와글 많은데 뭐 줄 섰다가 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전용기를 따로 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카타르항공 근무할 때도 카타르에 그때 온 사람이 누구였죠? 뭐 하여간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제가 공항 직원은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서울공항 그 군공항에 가서 아미리 플라이트라고 하죠, 주로. 그런 그 전용기를 조금 맞이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간 좋아. 그러면 뭐 카타르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보죠. 카타르는 어딜까요? 카타르 수도 도하죠. 그리고 공항은 그 수도 근처에서 제대로 큰 그 국제공항은 도하공항이에요. 그래서 도하공항. 프랑스라면 프랑스 파리공항 맞죠? 근데 파리공항이라고 얘기 안 하죠. 샤를드골. 그래서 샤를드골 공항의 공항이 허브가 될 거고요. 뭐 멀티 허브도 있을 수 있어.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나라가 베트남이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브를 어디 한 곳에 두기에는 너무 이제 그런 지역적으로 먼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베트남 항공이라든가 이제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들을 보면은 허브로 위아래에 있는 뭐 그 하노이와 호치민 뭐 이걸 양쪽으로 허브처럼 다 쓰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또 다른 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두바이, 아부다비. 사실 이제 그 항공편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허브가 이제 두바이고, 그다음에 에티하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죠. 둘 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의 국적 항공사니까요. 자, 항공편에서 항공기가 운항을 하는 각 공항과 공항의 한 마디, 요거를 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라고 불러요. 무슨 예를 들면 좋을까요? 지하철역에서 예를 들어 시청역에서 종강역을 갔어요. 지하철 1호선이죠. 시청역에서 종강역을 갔어요. 그러면 요게 한 섹터가 되는 거예요. 요걸 각각의 공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 항공편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죠. 그죠? 대표적으로 서유럽의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영국항공,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양한 국적의 항공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유럽, 서유럽 4개국짜리의 여행을 한다 쳐요. 근데 4개국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3개국이라고 쳐볼게요. 뭐 지나가는 통로에 이제 스위스가 있긴 하지만 스위스 빼고 영국에서 출발, 프랑스를 거쳐서 우리 이탈리아까지 가봅시다. 여행을 가봅시다. 에어 프랑스를 타고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도착지는 어딜까요? 런던 히드로우 공항으로 돼 있어요. 자, 에어 프랑스의 항공권을 구매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항공권을 보면 영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도착지는 영국의 런던 히드로우 공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탈리아의 로마 공항에서 한국으로 오는 스케줄입니다. 자, 포괄적으로 보면 인천에서 영국을 가고요. 런던. 그리고 여행을 쭉 간 다음에 이제 여행 마지막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야 되니까 이탈리아에서 인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쉽게 생각하면 두 섹터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탄 항공편은 뭐예요? 프랑스의 국적사 에어프랑스를 탔어요. 에어프랑스를 탔으니까 그러면은 허브인 파리를 거쳐서 가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일단 에어프랑스니까 프랑스의 파리 공항으로 갑니다. 파리 공항을 갔다가 다시 런던으로 가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익숙한 표현 있잖아요. 런던은 도착지가 되는 거고 파리는 경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말로 하면은 이게 좀 설명이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영국을 재밌게 즐기고 뭐 여행을 하고 다시 육로로 프랑스로 가서 자, 항공편이 아닌 거는 섹터로 칠 이유가 없죠. 이건 뭐 육로든 뭐 해상이든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요 점선으로 표시한 거 요게 이제 육로로 이동한 거고요. 프랑스를 재밌게 즐기고 다시 육로로 이탈리아로 가게 되겠죠. 이탈리아를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여행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 공항에서 한국으로 직접 쭉 갈 수 있다? 없다. 왜? 에어프랑스 항공편의 허브인 프랑스 파리를 한번 경유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로마 공항에서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간 뒤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인천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육로로 지나가는 거 복잡하니까 이거를 빼고서 한번 볼게요. 빼고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숫자를 달아놨잖아요. 처음 인천에서 파리 갈 때 첫 번째 섹터, 그리고 파리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갈 때 두 번째 섹터, 다시 항공편을 타고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로마 공항에서 파리로 세 번째 섹터, 그리고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인천공항 네 번째 섹터, 요렇게 네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총 4섹터짜리 이게
보통 일반적인 외국 항공사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어 경유를 할 경우에 영국 항공 타고 뭐 똑같은 상황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요. 가는데 영국 항공이니까 어디겠어요, 허브가? 영국입니다. 런던이에요. 그러면 허브를 먼저 경유해서 가야 하니까 제일 첫 번째 가야 할 곳은 런던이 되겠죠. 그죠? 런던으로 갔는데 우리가 처음 도착해야 할 곳이 런던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방향에서는 일단 이 한 섹터로 끝이 나겠죠. 자, 첫 번째 섹터 이렇게 영국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국에서 신나게 놀다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신나게 여행을 또 하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가겠죠. 이 점선은 뭐라고요? 전부 육로나 해상으로 이동한 거예요. 항공편이 아닌 경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브인 영국 런던을 한번 거쳐서 가야 되겠죠. 왜? 영국 항공이니까. 영국 항공의 허브 런던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파리로 가지 않죠. 런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그 육로 해상 뭐 이제 항공편 아닌 루트를 지어놓고 보죠. 인천에서 런던으로 처음 갔죠. 첫 번째 섹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탈리아에서 런던 가는 거 두 번째 섹터, 런던에서 한국 가는 인천공항 가는 거 세 번째 섹터. 요거 세 섹터만으로 끝났네요. 이렇게. 자, 각자 자국의 허브를 한 번씩 거쳐갔죠. 영국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정에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정이 세 섹터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당연하고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좀 유리하게 여행에 좀 효율적으로 여행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여정에 해당 국적 항공편에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한 섹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쉬워요. 본국을 한 번씩 거쳐가야 하는 항공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한국 국적의 국적기는 어떨까요?